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광전자 보겠습니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에, 제가 소개하자마자 바로 지금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잡은 사람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못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워낙 지금 급등을 갑자기 해가지고요. 광전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우리가 이제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고, 어떤 자리가 지지장을 했고, 막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차트 분석,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펀드멘탈, 그 다음에 실적으로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주가당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거. 우리가 이제 퍼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보는 게 이제, 광범위하게 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 즉, 펀드멘탈 분석이라고 하죠. 가치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 시장에서 어떤 그 기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가 될 수가 있고,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는 게 정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광전자. 그러면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그 2021년 8월 5일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 매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에, 왼쪽 위가 월봉인데요. 작년 그 3월 달에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종목 빠질 때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대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안착시켜서 이번에 다시 눌림을 주고 가는 자리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황 대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셨다면 이런 모습을 제가 수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수렴을 마치고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형태가 되면 주가는 향후 이렇게 많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모아가는 그 내용을 향후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모아가는 과정이 눈에 가시화되는 모습이 이미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수렴의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수렴의 끝자락을 넘어서서 지지한다는 것은 누군가 매집을 했다면 그들의 단가는 이 정도로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을 밀어 올려야 수익 나는 구조. 즉, 시장을 이끈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렴의 끝자락은 의미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광전자가 그런 수렴을 마친 상태에서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튕겨나가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는 여기 전고점이었던 3,500원을 일단 3,750원 보이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앞구조죠. 그러니까 앞쪽을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흐름의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느냐, 뭐 갈림길이 되겠는데 일단은 광전자는 이렇게 수렴을 마친 상태에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어서 상승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3,750원까지 열리는 길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았던 그 중심의 흐름이 깨져버리면 그 중심 무게 중심이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는,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500원 그리고 여기 3,750원이 앞쪽에서는 3,750원, 뒤쪽에서는 2,5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이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거나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2,500원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여기가 뭐냐면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대응하기 위한 만약에 2,500원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의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수렴을 마친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다 가지고 뭐 주가 분석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볼까요? 광전자, 소형주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전기전자 쪽이죠. 그다음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지납니다. 지금은 한 10% 올랐으니까 1,700억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실적이 어땠는지 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전자, 전기전자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LED, 옵틱 센서 개발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돈을 지속적으로 잘 벌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분석으로만 지금 3천, 이거 한 번 더 갱신을 해줄게요. 이렇게 3,150원 지금 넘어가고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재무 정보를 가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 5, 1, 4분기까지 보면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364억, 376억, 375억, 430억 이렇게 매출 구조를 이어가고 있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최근 들어와서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죠? 실적이 꾸준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발전하면서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 웬만한 종목 1,000원을 찍고 여기 3월달에 저가를 많이 내려왔던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2021년은 2020년까지 이어진 주가가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하고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동안 한 4년 동안 어땠는지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1,700억, 1,700억, 1,600억, 1,500억 약간 이렇게 주는 모습이 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은 이대로 잘 가고 있는데 연간 실적이 조금 괜찮이 찍혀버리죠. 그죠? 자, 분기 실적 다시 가볼까요? 분기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죠. 연간 실적은 좀 나빠졌는데 분기 실적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430억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연간 실적에서는 이 전 실적을 넘어갈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게 이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분기 실적에서 잘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처럼 지금 요게 이제 돌려놓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실적도 그렇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런 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광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전자 보게 되면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니까요. 마이크로 LED 관련주 광전자 서울반도 주가 장초반 강세를 보인다. 요게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면 요게 지난달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전자 9%가 초절전 LED 융합 기술 개발 기관이다. 근데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악재를 왜 보느냐면 그 악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을지 여부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가를 낭만적으로만 봐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좋은 면만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식을 살려고 하면. 그러나 양쪽을 다 살피면서 항상 대응의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차트 분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차트 분석은 지금 차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2,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뚜렷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3,750원이라고 하는 흐름 자체는 분명하게 잘 만들어지고 이 3,750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는 더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월봉에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주봉에서 나타나는 부분 공이 똑같이 이 이름을 타고 간다면 주가는 열린 공간이 훨씬 넓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향후 주가가 이렇게 그러면 4,0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도 보이고요. 일봉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서 흐름을 그리게 되면 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렇게 4,000원까지 열리는 공간이 놓였다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게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봤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연간 실적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간 실적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분기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과 당초 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적 면에서는 조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요런 부분을 그러니까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번 매매해 본다면 이 4,000원까지는 열린 공간 주가의 흐름을 지금 우상향으로 잘 틀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수렴을 틀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이 이면 세계에서 누가 이렇게 모았을 경우에는 주가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왔다면 돈 많은 애들이 이미 이 회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따라서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해도 요 부분을 잘 살피면서 즉 분기 실적을 잘 살피면서 체크하면서 2,5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하면서 애매하거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식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죠. 굳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면 끌려다니면서까지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매매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애매하다 그러면 주식 매매를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항상 주가는 현재점에서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수가 작용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목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광전자는 2,500원이라는 자리를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요 가격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